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논리회로 실습 조교를 맡게 된 곽민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면서 2주간은 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가 될 것 같고요. 이 온라인 강의는 앞에 50분은 첫 번째, 두 번째 베릴로그 인트로덕션 베이직이고 그 다음 50분은 비헤이비어 모델링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베릴로그 인트로덕션입니다. 199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런 디지털 로직을 설계를 할 때 전부 손으로 그리거나 그렇게 뭐 엔지니어들이 직접 손으로 설계를 다 했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펜티엄 4죠. 펜티엄 4가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펜티엄 4가 나왔을 때만 해도 게이트가 100만 개죠. 100만 개를 손으로 그리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이런 복잡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생기게 된 게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HDL입니다. 여기서 HDL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설명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이든지 설명을 하는 언어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언어의 등장으로 하드웨어 디자이너들은 HDL을 가지고 원하는 기능을 코드로 기술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최적화된 구조로 회로를 구성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HDL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일단 베릴로그는 게이트웨이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는 곳에서 84년에 개발이 됐고요. 지금은 아마 케이던스라는 곳에서 예전에 인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리고 IE에서 95년도에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시스템 베릴로그로 바뀌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VHDL은 미국 국방부에서 만든 HDL, 그러니까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인데요. 이거는 ADA라고 아마 미국 국방부에서 육해공군의 전자장비 소프트웨어 언어를 통일하려고 만든 게 ADA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VHDL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IE에서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시스템 C는 같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인데 주로 시스템 레벨, 저수준의 시스템 레벨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HDL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HDL의 특징으로는 여러 수준에서 하드웨어 설계를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알고리즘 레벨, 동작 수준에서의 표현, 순차 방법으로 표현, RTL,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 레지스터 사이에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이동이 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을 하는 방법이고, 게이트 레벨은 시스템 동작이 논리 게이트, 예를 들면 AND, OR 이런 게이트들 또는 다른 소자들의 연결에 의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스위치 레벨은 게이트 내부 MOS, MOS, 트랜지스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계층적, 구조적 설계, 나중에 나올 모듈화라든가 서브 모듈에서 모듈을 불려오는 인스턴스 하는 그런 구조적 설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럭 앤 타이밍, 나중에 뭐였지? 순차 회로라든가 다른 회로를 설계할 때 나올 텐데 클럭 타이밍 이런 특징이 있고요. 하드웨어 컨커런시라고 해서 패러럴 액티비티 플로우, 그래서 하드웨어 그러니까 HDL에서는 뭔가 코드를 이렇게 써놨을 때 전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위에 써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시에 되는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HDL이 갖는 특성으로서 어드밴티지가 몇 개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돈을 들여서 비싼 돈 이렇게 하드웨어를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로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설계에 오류가 있다든가 뭐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가 조금 막심하겠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이 설계에 실수를 하거나 디버깅을 할 때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시뮬레이션은 여러 번 실행하고 짧은 시간,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거에 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단축돼서 여러 번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정확도도 향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몇 줄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회로 기능 변경, 디버깅, 유지 보수도 상대적으로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HDL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화 및 디자인 재사용은 나중에 모듈 구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모듈을 불러오겠다, 인스턴스라고 해서 불러오겠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드밴티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DL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시뮬레이션, 아까 말한 시뮬레이션과 신서시스 합성 부분입니다. 설계가 작성한 코드로 작성한 설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게 시뮬레이션 부분이고요. 신시스는 이러한 동작 시뮬레이션을 만족하는 회로를 어떻게 합성하면 효율적으로 합성을 할 수 있는지 컴퓨터가 합성을 해주는 것을 신서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HDL로 이제 로직 게이트를 만들려면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보통 HDL이라는 크게 세 단계인데요. HDL이라는 도구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 HDL을 이용을 해서 어떤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describe your hardware with HDL. HDL로 하드웨어 만들고 싶은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디자인을 마치면 그걸 바탕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 디자인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원하는 대로 이 설계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도 써있듯이 밀리언즈 오브 여기 써있죠. 그 실제로 만드는 것보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버깅을 하는 게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워낙 이렇게 직접 만드는 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세시스는 아까 말한 대로 합성분입니다. HDL 여기 위에서 만들어 놓은 코드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코드를 실제로 어떻게 그 로직 게이트와 와이어를 연결해서 만들면 되는지 텍스트 파일로 나오는 것을 넷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코드로부터 HDL로부터 얻어내는 걸 신세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모듈이죠. 베일로그 HDL에서는 기본적인 그 단위죠. 기본적인 단위로서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면 모듈 이름을 정의를 하고 그렇죠. 이 전체 모듈을 이 모듈 네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모듈이 어떤 포트 리스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포트 리스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언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변수도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듈을 만들었으면 이 모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description behavior도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끝나면 end 모듈로 이 모듈이 여기로 이렇게 끝난다는 걸 알려주게 됩니다. 옆에 예시를 보면 하프헤더라는 모듈을 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제부터 만들 모듈의 이름은 하프헤더다. 그리고 이 하프헤더란 모듈은 ABSC라는 포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포트의 역할은 AB는 인풋, SC는 아웃풋으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포트 디클레이션. 그리고 이 모듈이 어떤 규칙으로 동작을 할지
어사인으로 통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식을 써주고 S와 C에 각각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A와 B 들어왔을 때 요거에 맞춰서 계산이 돼서 S와 C에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SC에 나오겠죠. 그게 그림으로 요약하면 요거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릴로그는 C와 스타일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달 때도 한 줄은 이렇게 슬래시 2번, 그리고 이래 슬래시 2번, 그리고 여러 줄을 할 때는 슬래시에 별표를 열고 별표 슬래시로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문자열은 이렇게 큰 따옴표를 통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1024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덴티파이어는 아마 식별자라고 하죠. 식별자는 보통 객체의,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의 이 고유한 이름, 아까 전에 예시에서 봤던 모듈의 이름을 정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영어부터 숫자까지 다 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케이스 센서티브, 대소문자 구별하고요. 쓸 때 언더라인 쓰셔도 괜찮고 달러 심볼 괜찮습니다. 네, 대신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맨 처음에 나오는 글자는 숫자가 되면 안 됩니다. 숫자가 절대로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키워드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나올 텐데, 그 베릴로그에서 미리 선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escaped identifier라고 해서 얘네는 백슬래시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non white space ASCII라고 해서 이 화이트 스페이스가 공백을 얘기합니다. 스페이스바나 탭 같은 거죠. 그래서 슬래시로 시작을 하되 그 스페이스바 공백 이런 거 공백은 공백이 아닌 아스키 코드로 시작을 해서 화이트 스페이스 캐릭터로 끝을 내주면 escape identifier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듈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럴 모델링, 구조를 알려주는 모델링, 비헤이비어 모델링, 어떻게 동작하면 될지 알려주는 모델링이 있습니다. 일단 스트럭처럴 모델링은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다 하면 스트럭처럴 모델링을 하면 요거죠. 여기 보시면 end라는 모듈을 불러와서 G1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여기 G1 있죠. 그래서 출력의 E, 입력을 AB로 받고 있습니다. 입력이 A, B, 또 출력이 E로 나오죠. 똑같이 보시면 다 됩니다. not, G2, 우어, G3 해서 비교해 보시면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심플러 모듈, 이런 AND 자체, AND, not, 우어 이런 게 심플한 모듈이죠. 이런 심플한 모듈을 여러 개 불러와서 와이어, 여기 보면 와이어 E 있죠. 와이어 E, 이런 걸로 이어준다는 뜻입니다. 인스턴스는 이 모듈 불러오는 것 자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이런 기본적인 모듈 말고도 따로 직접 만든 모듈도 불러오는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비헤이비어 모델링은 descriptively 해서 설명하듯이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continuous assignment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요. always 블럭은 always,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참일 때 요 밑에 있는 애들을 시작하라 라는 뜻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것도 다 똑같죠. 와이어 E 똑같이 있고요. E는 A and B, A and B가 E 출력으로 나오죠. 똑같죠. Y도 Y 어딨니? Y 출력 나오는 곳 보시면 C, not C죠. not C 똑같죠. X 있으면 X는 어딨지? X 여기에
E 들어오고 Y가 들어오고 해서 E, or Y 똑같죠. 여기 레그나 와이어는 나중에 뒤에서 나오니까 지금은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HCL의 특징 얘기할 때 계층적으로 쌓을 수 있다. 그거 얘기했죠. 이 특징입니다. 서브 모듈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예시를 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인풋이 4개 있는 멀티플렉서죠. 요거를 작은 모듈들을 더 불러와서 만든다고 할 때 그 MUX2 이 모듈이 있는 이런 모듈이 있다고 할 때 인풋 4개의 MUX4를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일일이 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4가지 인풋을 받는 걸로 이렇게 직접 만들 수도 있겠지만 2개를 합쳐서 그냥 이미 만들어진 거 2개를 합쳐서 더 큰 걸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러왔죠? 요거 MUX2를 불러와서 얘 하나, 얘 하나, 그래서 파이널 MUX에서 3개 합쳐서 이렇게 필요한 걸 이렇게 만들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할 때, 물론 AND OR, NOT, XOR 이런 거 다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만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이런 애들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미리 다 베릴로그에서 다 정의가 돼 있어서 이렇게 NOT 하고 모듈 이름만 정해주고 인풋 아웃풋만 맞춰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건 아니겠지만 게이트 그리고 게이트를 불러올 때는 보통 아웃풋이 맨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나머지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베릴로그 베이직입니다. 그래서 베릴로그에서 디지털 로직을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합 논리와 이 동기순차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로직은 기본적으로 게이트를 통해서 코드를 짜는데요. 프리미티브 게이트는 기본적인 게이트들, 정말 기본적인 AND, OR, NOT, 기타 등등 이런 걸 말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미 그 베릴로그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모듈죠. 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AND 해주고 뒤에 뭐라고 이름만 정해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아니면 직접 하고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assign, continuous assignment statement를 써서 assign a는 뭐 해서 뒤에 간단한 컨비네이션 로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가끔 이렇게 assign 한 줄로 안 되는 애들은 always 문을 써서 그 크게 여러 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써있죠. 간단한 조합 논리를 쓸 때는 assign을 쓰고 복잡한 조합 논리를 쓸 때는 always를 써서 여러 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차 논리는 여긴 동기 순차 논리니까 플립플롭을 쓰겠죠. 플립플롭은 엣지 센서티브니까 아까 always 할 때는 조합 논리 그냥 현재 입력에 대해서만 출력이 변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냥 계속 동작을 했는데요. 여기는 조건이 생겼죠. 포스 엣지 클락, 네거티브 엣지 클락. 그러니까 상승 엣지일 때 동작을 하고 하강 엣지일 때 동작을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코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베릴로그에서 데이터 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넷 타입, 레지스터 타입이 있는데요. 넷 타입은 정말로 그냥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와이어, 안 보이네. 보통 와이어를 많이 쓰고요. 말 그대로 그냥 선을 이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와이어는 진짜 선으로 연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풋이 아예
없거나 디폴트 값으로는 Z, 하이 임피던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타입은 저장하는 개념이죠. 저장하는 개념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하면 프로그래밍에서 생각을 해보면 변수 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냥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고 한 번 값을 할당받으면 다음에 할당받을 때까지 계속 값을 유지합니다. 얘는 아니죠. 입력이 끊기면 그냥 없어집니다. 얘로. 그래서 여기 옆에 표를 보시면 0은 로직 0, false condition 1은 로직 1이나 true condition x는 요거 두 개가 겹친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0이나 1, 둘 다 해당이 돼서 뭐 하나로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0과 1이 충돌하고 0과 1이 어떤 값을 확정할 수 없어서 알 수가 없다. 그런 경우를 x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z, g는 하이 임피던스라고 해서 보통 전류가 끊기면 그냥 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풋에 연결되어서 그라운드에 연결돼서 0이라고 하는 거랑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는 조금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서 트라이 스테이트라고도 하죠.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서 보통 단선되어 있는 경우 인풋에 아예 연결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해당 부분에서 Z 하이 임피던스 상태 이런 걸 하이 임피던스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은 Continuous Assignment Statement 연속 할당문이죠. 아까 그 조합 논리에서 얘기했듯이 assign 무언가를 조합 논리로 사용하겠다 assign을 하는데 이 net이라는 단어가 이 행동을 하는 이런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를 assign을 하겠다. 언제? 이만큼 딜레이 이후에. 그래서 얘는 레지스터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레지스터는 값을 계속 저장하고 있어서 이 컨비네이션 로직 자체가 현재 입력으로만 현재 출력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전 값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넷만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assign, net, expression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 인풋이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 등호의 오른쪽 right hand side 오른쪽이 값이 변하면 이 값이 왼쪽에 값이 전달이 됩니다. 이 딜레이 이후에요. 딜레이 이후에 여기 써 있죠. after optional delay. 그리고 assign을 이렇게 여러 개 선언을 하겠죠. 필연적으로 여러 개 assign 뭐 하실 텐데 이렇게 assign 계속 하면 프로그래밍에서는 위에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겠지만 여기 베리얼로그에서는 전부 다 동시에 한 번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4개 써 있다고 하면 이거를 전부 다 동시에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습을 하다 보면 오류가 가끔 나는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게 이 3개가 동시에 어사인이 될 텐데 A가 2번 들어갔죠. 이러면 아마 시뮬레이션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서로 종속적이죠. 그러니까 A가 여기 또 들어가 있고 B 여기 선언하고 있는데 X에 B가 들어가 있죠. 이러면 실제로는 아마
뭐 시뮬레이션을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실제 회로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시작은 이렇게 입력이 동시에 들어갔는데 뭐 한쪽은 회로가 길고 한쪽은 회로가 짧아서 얘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렇죠. X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 아직 B는 전기가 가고 있어서 아직 B가 뭔지 정의가 안 된 상태가 나옵니다. 이러면 X는 B and Z 해도 B가 없는데 X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간혹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합성 이후에 단계에서 합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베릴로그에서 시간 읽는 법입니다. 보통 테스트 벤치에서 쓰일 텐데요. 여기 점 한번 찍어주시고 타임 스케일이라고 적은 다음에 단위 시간,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1이라는 숫자를 시간 단위를 뭘로 정할지를 여기다가 타임 유닛 써주십니다. 여기 단위가 다 써있죠. 피코, 나노, 마이크로, 밀리 뭐 이렇게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거, 필요하신 거 골라서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슬래시 넣고 타임 프리시전이라고 해서 이 코드에서 최소 단위로 인식할 시간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숫자를 복잡하게 써도 여기 10.512라고 써도 10.512를 다 하면 뭐 소수점이 길어지면 지저분하니까 여기서는 타임 스케일 1 나노세컨드 100 피코세컨드 해서 100 피코가 0.1 나노세컨드예요. 그래서 0.1 단위를 최소로 읽겠다. 그럼 0.1 단위가 넘어가는 이렇게 더 작은 아이들은 전부 무시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10.512 나노세컨드는 10.5로 전부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이죠? 그래서 S를 A와 B로 A and B, C 할 때 3, 딜레이 3, 딜레이 6, 딜레이 3, 딜레이 6, 네, 요만큼이죠. 딜레이 6,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 선언이네요. 포트 선언은 모듈을 선언을 하고 모듈에 어떤 포트가 있을 때 모델에 어떤 포트를 쓰게 되는지 리스트를 적어주고 그 포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포트 선언까지 합니다. 포트 타입이었나? 네, 포트 타입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거는 예시를 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95년도 스타일을 보시면 DFF 모듈을 선언을 한 다음에 Q, D, CLK라는 포트를 쓰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Q를 아웃풋, 레그를 아웃풋, 인풋에 D, CLK, 클락 이거를 선언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 가로 안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도 있는데요. 그게 2001년도 스타일이죠. 아웃풋에 미리 선언할 어떤 디클러레이션인지 선언을 먼저 해주고 그 옆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레그 Q, D, 클락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포트 커넥션인데요. 포트 커넥션은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차일드 모드라는 모듈을 불러왔죠. G1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얘가 차일드 모드인 것 같은데요. 차일드 모드 여기 포트 시그-A, 시그-B, CD 이렇게 4개가 있고요. 얘를 어떤 걸 인풋으로 쓰고 어떤 걸 아웃풋으로 쓸지 정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적은 대로 A, B, C, D 해서 순간 여기 똑같이 A, B, C, D 위치에 G3를 A에 꽂았고 G1을 B에 꽂았고 G0를 C에 G2를 D에 꽂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름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요. 이름으로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순서가 중요했던 이유는 여기 각자 순서에 따라서 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가 여기도 써있네요. Listed order is significant에서 여기 리스트된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름으로 할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포트를 연결할지 이름으로 미리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네임으로 연결을 하실 때는 앞에다 점 한번 찍어주시고 어떤 포트 이름 시그 하고 가로 열고 뭐랑 연결할지 G0 하고 가로 닫고 계속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두 개가 똑같죠? 시그 C를 G0, 시그 C를 G0, 시그 D를 G2, 시그 D를 G2. 얘랑 똑같죠? 얘랑. 다음은 포트 간 연결 규칙이고요. 포트 간 연결을 할 때는 내부 연결이랑 외부 연결 파트가 있는데 인풋은 그 모듈 내부에서는 넷으로 연결되어야 하고요. 외부로 나갈 때는 넷이나 렉 상관없습니다. 인아웃은 내부든 외부든 전부 넷이어야 하고요. 아웃풋은 내부적으로는 레그나 넷, 외부로 나갈 때는 넷이어야 합니다. 보면 인풋이랑 아웃풋이 서로 반대죠. 아웃풋 시작은 넷이나 레그, 도착은 넷. 거꾸로 인풋은 넷에서 시작해서 넷이나 레그로 도착을 하죠. 여기도 보시면 인풋에 해당하는 P1, 왜 이래? 인풋에 해당하는 P1, P2, P1, P2가 얘의 인풋이죠. 그러니까 얘를 봐야 돼서 인터널로 넷, 인풋이니까 인터널 넷, 인터널 넷.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보면 넷이나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레지스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그나 넷이나 레그 둘 다 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웃풋은 P4, P5. 여기 P4, P5. 여기 아까 인터널 쪽으론 레그나 넷, 인터널 쪽으론 넷, 베리어블, 레그 확인할 수 있고요. 외부로 나갈 때는 넷이어야 합니다. 외부로 나갈 때는 넷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인아웃, 입출력. P3 포트는 양쪽 다 넷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Abstraction Difference, 추상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Structural 모델링이랑 Behavior랑 모델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Structural 모델링은 일단 하위 모듈들을 선언을 다 했고요. 얘네들을 이 example structure라는 모델을 또 선언을 해서 요 안에서 불러오고 있는데요. 얘랑 비교를 해보면 input, output은 일단 똑같고요. assign y가 요 값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input a, output y, input a를 받고 output으로 invert a를 보냅니다. 그럼 이 invert a는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네요. and 3y0. 여기 보면 a invert 있죠? 아까 여기 들어가서 a가 여기로 들어가서 invert 돼서 나왔죠. 그리고 나와서 and 3y0, and 3의 인풋이 맨 처음이 a, 그 다음이 b, 그 다음 c, 요렇게 여기까지 인풋을 받고 여기가 아웃풋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invert b, invert c 보이시죠? invert b, invert c, 요거 3개 인풋 들어간 거
전부 AND를 하네요. 전부 AND 하죠. 그리고 결과가 나온 게 AND3 0. 그럼 얘는 또 여기로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요 값이 요 전체 값이 여기 AND 요 과정이고요. 여기서 나온 출력이 요 묶음, 이 출력을 각각 출력 묶음을 오어하는 얘죠. 하나 이렇게 여기서 나온 값 AND3 1 이쪽, AND3 2 이쪽 해서 요거 세 개 값 가지고 또 오어하는 거. 여기 오어 있죠. 그러므로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업스트랙션을 진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숫자 표현입니다. 숫자 표현은 맨 앞에 sign, unsign, sign 정해주고요.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unsign으로 그냥 됩니다. 사이즈는 그 몇 비트를 쓸지 정해주는 거고요. 위에 점 하나 찍어주시고 다음에 베이스는 여기서 2진수인지 뭐 10진수를 쓸지 8진수를 쓸지 16진수를 쓸지 정해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숫자가 몇 진수다 라고 미리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트 3개 쓰겠다고 선언을 했고 뒤에 나오는 숫자는 2진수다 해서 비바이너리 서 101, 서 101 저장되고요. 10진수로 하면 5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 비트를 8개 선언했는데 2개만 지정해줬죠. 2진수인데 그럼 나머지는 다 0이 되고 맨 처음에 선언한 11만 저장이 됩니다. 여기도 비트 3개 선언했고요. 10진수 선언했고 여기 6 적어놔서 10진수니까 6 2진수로 실제 저장을 할 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2진수를 길게 늘렸으면 이렇게 약간 보기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언더바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릴로그에서 언더바는 없는 것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산자입니다. 산수 계산 당연히 되겠죠. 뭐 빼기, 더하기, 기타 등등. 빼기가 여기 있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비교, 같다, 안 같다, 크다, 이상, 이하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로지컬, AND, OR, NOT 다 되고요. 비트와이즈, 비트끼리 계산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앞에다가 또 뭐 써주면 비트끼리 계산을 하겠죠. 리덕션도 있습니다. 리덕션은 뭐냐면 숫자 앞에다가 리덕션 할 방법을 정해주면 요 비트가 4개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결과가 하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연산을 해서 값을 보여줍니다. AND니까 10, 0, 0, 0, 0, 01, 0 해서 0 나오겠죠. OR도 101, 1 나온 거 0 해서 1, 1, 1, 1,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프트입니다. 시프트는 해당되는 비트를 몇 번 옮길지 오른쪽으로 뭐 2칸, 왼쪽으로 2칸 원하는 비트를 어떤 방향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지면 빈자리가 생기는데요. 거기는 보통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0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알지메트릭 시프트는 3개죠. 3개 쓰는데 얘는 똑같이 로지컬 시프트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빈자리가 사인 비트로 채워집니다. 컨디셔널은 조건이죠. 물음표 예시가 여기 있죠. y는
이제 s를 볼 텐데 s가 참이면 d1을 y에 리턴하겠다는 거고요. 거짓이면 d0를 y에 리턴하겠다는 겁니다. 밑에 주석 써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그 비트를 복제합니다. 여기 보면은 B0라고 써있죠? 이 B0라고 써있는 항을 3번 반복하겠다는 뜻입니다. 3번 복제하겠다. 그래서 B0, B0, B0 3개 생겼죠? Y에. 그리고 여기 예시처럼 여기 전체에다가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컴마로 딱 각각 처리를 해주면 이걸 전부 다 합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A2, 1, A2와 A1 그리고 아까 복제한 3개, 이 3개가 여기 쪼르륵 쓰고 여기 A0 쓰고 여기는 비트 그대로 숫자니까 0, 1, 0, 0, 0, 1, 0 밑에 나와 있듯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듈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고요. 포트 이렇게 모듈이 있으면 포트 리스트를 같이 선언을 해주겠죠. 그리고 이 포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포트 선언을 또 해주고 데이터 타입 선언도 뭐 넷인지 레지스터인지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서킷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뭐 인스턴스 할 거 있으면 해주고 컨티뉴어스 어사인인지 프로시저 블록인지 이렇게 어사인으로 할지 아까 얘기한 프로시저에서 이니셜 블록이랑 always문이 있는데요. 이니셜은 처음 시작할 때 t가 0일 때 시작하는 블록이고요. always는 조건문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아까 continuous assignment도 always가 있었는데 그거는 조건 없이 별표만 있어서 그냥 항상 실행되는 거고요. 여기 procedure 블록에서 always문은 조건문이 있어서 아까처럼 false 엣지 여기 네거티브 엣지에서 상승 하강 엣지일 때 조건이 붙는 블록, 조건이 붙어서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을 하는 블록. 그리고 기본적인 모듈 구조 예시이고요. 이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그 와이어, 인아웃은 앞뒤로 전부 와이어야 하고요. 넷이죠. 넷의 넷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이어고요. 그래서 인풋 외부적으로는 와이어가 넷, 레그 둘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들어온 다음에는 와이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아웃풋의 경우 들어오는 쪽, 그러니까 인터널 쪽은 와이어 레그고 나가는 쪽은 넷 와이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키워드 있죠? 아이덴티파이어 선언을 할 때 키워드를 겹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키워드들의 목록입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덴티파이어가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대문자나 뭐 언더바 이런 거 쓰면 웬만해서는 여기 키워드들과 겹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덴티파이어 아니면 뭐 실제 실습을 하다가 뭐 오류가 났는데 잘 눈에 안 보이다 하면 한 번쯤 봐주면 가끔 여기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 정도 키워드가 있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